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에 걸리고서야 사랑한다고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2024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건강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북스국, 저자는 박지은님입니다. 이 책은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와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배변 실수, 언어장애, 공격적인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짊어지기 힘든 무게입니다. 특히 우리는 치매 부모님을 간병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죄책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치매에 걸린 엄마를 돌보며 현실적인 벽 앞에서 고민했던 여러 순간을 기록하고 담아냈습니다. 치매 가족력이 없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치매연합 2018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적 위험도가 낮더라도 치매 발생률은 0.63%라는 비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매 유병률은 급속히 높아져 가고 있어 2050년에는 치매 유병률이 16%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의 엄마가 된 이후로 순탄하지 않았던 간병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와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며 겪는 저자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며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누구나 마주한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투병이지만 그 속에서 환자와 자신을 잘 돌보며 헤쳐나가는 저자의 이야기에 큰 감동과 위안을 받게 되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매일이 새로 시작되는 엄마의 세상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느 순간 끊겨버린 엄마의 일기장. 미처 알아채지 못한 엄마의 기억들이 이제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 되다. 퇴근길에 엄마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다. 너무나 오랜만에 받은 엄마의 문자였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 있었다. 지은아, 사랑해. 내내 불안감과 미안함, 죄책감이 섞여있던 마음이 그 문자 하나에 무너져 내렸다. 문자를 보고서 집에 가는 내내 펑펑 울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그 말이 어색해서 차마 입이 떼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서야 처음으로 엄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본문 중에서 치매 엄마와 함께 살아가려면 저는 평생 질병의 위험 요인과 사람들의 건강을 연구해온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건강 하나 지키지 못하고 엄마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데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화를 내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엄마를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보며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요. 치매에 걸린 엄마가 점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때로는 엄마가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 돌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엄마를 돌보는 게 내 아이 키울 때와 비슷했습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나보다 내 아이를 먼저 챙기며 키웠고 저희 엄마 역시 저를 그렇게 키우셨겠죠. 그런데 막상 제가 엄마를 돌보니 내 아이를 키울 때만큼의 노력과 정성이 나오지 않아 죄책감이 든 적이 많습니다. 저처럼 치매 환자를 돌보며 무력감과 외로움,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이 글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얻는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후 엄마의 집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엄마가 매일의 일상과 심정을 적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기장은 점점 간략해지고 줄어들어 어느 순간 끊겼지만 남아있는 글은 온통 자녀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책의 에피소드 부분으로 엄마의 일기장을 실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엄마들의 마음은 비슷하니까요. 이제는 자녀도 헷갈리는 엄마지만 일기장의 글을 보며 예전의 엄마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일기장을 발견하고는 마치 엄마에게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적은 이 책이 엄마에게도 그리고 현재 치매를 마주한 혹은 앞으로 치매에 당면할 많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게도 선물 같은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엄마, 그리고 제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저자 박지은. 세 번째 이야기.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엄마, 오늘 동지라는데 팥죽은 드셨어요? 그래? 오늘이 동지야? 나는 전혀 몰랐다. 낮에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몰랐는지 아무도 동지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 그래요? 그럼 오늘 팥죽도 못 드셨겠네. 내일 누군가 동지 이야기하면 그때같이 팥죽 사 먹으러 가겠지. 올해 동짓날에 팥죽을 사러 나갔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 혼자서 동짓날도 못 챙겼을 것 같아 전화를 드렸다. 역시나 엄마는 팥죽을 챙겨 먹기는커녕 그날이 동지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엄마랑 통화하고 몇 시간 뒤 언니랑 통화하며 팥죽 이야기를 했다. 언니, 오늘 팥죽 먹었어? 엄마는 팥죽도 못 드신 것 같던데. 아니야, 엄마 오늘 팥죽 드셨어.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윗집 아주머니가 점심때 팥죽 쏘어서 엄마한테 같이 먹자고 부르셨어. 아까 점심때 엄마 잠깐 만났거든. 엄마가 그 집 팥죽 먹으러 간다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나한테는 동지 이야기도 못 들었다고, 팥죽 안 먹었다고 하던데.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이어졌다. 큰일이 펑하고 터지지 않았을 뿐 하루하루 작은 사건들이 쌓이고 있는 느낌이다. 엄마의 증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집안을 봐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방을 닦아서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방구석에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있다. 냉장고 안에 음식들은 상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전과 달리 옷이나 집안 상태가 지저분해도
엄마 눈에는 이제 별로 거슬리지 않나 보다. 다만 엄마는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꼴을 보지 못한다.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생기는 족족 봉투째 갖다 버리려고 한다. 구석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릴 물건을 쓰레기통에 담으려고 하면 어느새 쓰레기 봉투가 없어진 상태다. 내가 청소하느라 한눈을 판 사이에 엄마는 절반도 차있지 않은 쓰레기 봉투를 이미 갖다 버린 것이다. 쓰레기 버리고 오겠다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 엄마를 하루에도 10번씩 붙잡아야 했다. 엄마, 지금 갖다 버리려고? 쓰레기 봉투 아직 반도 안 찼어. 집안 정리하면서 계속 버릴 거 생기니까 쓰레기 다 모아서 이따가 갖다 버립시다. 그러냐? 알았다. 여기 둘 테니까 내가 알아서 버려라. 이렇게 기껏 대답해놓고 잠깐 뒤에 쓰레기를 담으려고 봉투를 찾으며 어느새 엄마는 보이지 않고 봉투도 같이 없어졌다. 쓰레기 봉투를 계속 써야 하니 지금 버리지 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문제는 엄마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엄마 눈에 닿지 않은 방구석에 보물 상자처럼 쓰레기 봉투를 숨겨두고 엄마 몰래 쓰레기를 버려야 했다. 내가 청소하고 있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 엄마가 심심해 보였다. 치매가 있더라도 자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하고 집안일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기에 엄마한테 마른 빨래를 개어달라고 부탁했다. 마른 빨래를 걷어낸 건조대에 새롭반 옷을 널어두고 안방을 청소했다. 한참 걸려 안방 청소를 끝내고 거실에 와서 보니 엄마가 아직도 빨래를 개고 있다. 가만히 보니 엄마는 마른 빨래가 아니라 내가 아까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와서 개고 있었다. 엄마, 그거 마른 거 아니야. 아까 널어서 아직 다 안 말랐어. 아닌데. 만져보니까 다 말랐는데. 해가 쨍쨍해서 얇은 부분만 마른 거고 아직 허리나 주머니 부분은 축축해. 엄마가 걷어와서 곱게 개어놓은 빨래들을 다시 들고 베란다에 가서 널었다. 그리고 20분 뒤 엄마는 또 빨래를 걷어와서 개려고 하고 있다. 똑같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다시 빨래를 베란다에 널었다. 그리고 다시 20분 뒤 엄마는 가만히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기 시작한다. 끝나지 않은 청소에 지쳐가는데 같은 빨래를 4번째 널고 있자니 짜증이 난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다. 아이가 어릴 때 혼자 옷을 입겠다거나 스스로 신발을 신겠다고 하며 육아서의 내용을 상기하며 다짐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해. 이럴 때는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줘야지. 하지만 엄마들은 안다. 바쁜 아침 시간에 혼자 옷을 입겠다며 시간을 끄는 아이를 재촉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다. 내가 옷을 입히면 2분이면 되지만 아이가 혼자 옷을 입으려면 10분이 걸린다. 집을 나서는 시간이 5분 늦어지면 유치원 버스를 놓치고 회사에 지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의 자율성을 위한 기다림은 뒷전이 되어버린다. 엄마 집에 가면서 생각했다. 엄마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짜증내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받아주면서 엄마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내 몸이 편하고 여루어야 아이의 투정도 엄마의 반복되는 일거리도 받아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지친 몸과 마음 상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유 없는 투정을 받아주는 것도 엄마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내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된다.
치매 돌봄 가이드. 치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때로는 치매 환자가 우리가 알던 사람과 달라 보여서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 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분이 아닙니다. 눈높이에 맞추어 새로운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매 환자를 대해야 할까요? 1. 치매 환자에게 걸맞는 역할을 부여하라. 치매를 진단받은 후에 실수가 늘었다고 해서 혹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능력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일을 머리뿐만 아니라 신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매 지능을 늦추고 치매 환자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에서도 걸레 빨기, 빨래 개기 등의 간단한 집안일을 하면서 신체적 기능도 유지하고 성취감도 느끼게 하면 좋습니다. 2. 직접적인 거절이나 부정을 피해라.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첫 마디부터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매 환자의 요구나 주장이 말이 안 될지라도 일단 맞아요, 알겠어요 라고 수용하여 진정시킨 후 설명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한 논쟁을 하지 말고 치매 환자를 지적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3. 기억나는지 묻거나 시험하지 마라. 저는 엄마가 주변 사람들을 계속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를 만날 때마다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기억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못 들은 척 하기도 했지요. 치매 환자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곤란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누구인지 아느냐, 혹은 기억해보라라는 요청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환자가 모르는 것 같으면 질문하는 대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4. 집에서만 지내도록 하지 마라. 시간이나 여건상 돌봄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이웃 사람들에게 민망하거나 폐가 될까봐 치매 환자가 집에서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일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치매 노인들의 진행률이 느린 만큼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엄마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힘든지 점점 운동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줄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엄마에게 다른 사회 활동을 소개했다며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매 진행이 느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주간 보호센터나 다른 사회적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5. 부모님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하거나 강요하지 마라. 자녀들은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건강한 식습관이나 금주 금연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좋은 생활 습관을 권유하는 것은 좋지만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활동이라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6. 치매 환자의 신체 건강도 챙겨라.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갈증이나 포만감을 잘 인식하지 못해 체중의 변화나 변비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식단표를 만들어 식사했음을 알려주고
그래도 음식을 먹으려 하면 간단한 간식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 치매 환자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저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본인의 증상을 적절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병원에 가더라도 검사에 협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기타 신체적인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검진을 받고 미리 치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때로는 아이가 되어버린 듯한 부모님을 보며 아이 달래듯이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어린아이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은 애정 표현처럼 편하게 대하는 것일지라도 치매 환자로서는 자존심을 다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일을 대신해 주려 한다거나 가르치려 하는 것은 치매 환자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특히 치매 증상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8. 치매를 가족 모두에게 알려라.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치매를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해주세요. 치매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며 가족 간에 의심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 치매 환자의 증상이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낮은 톤의 목소리와 손짓을 활용해라. 노인에게서 청력 저하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치매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높은 톤보다는 낮은 톤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손짓이나 표정을 활용하여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장마기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책을 리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뵈며 우리 곁에 계실 때 더 많이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부모님께 안부를 여쭤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